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무장투쟁을 못합니다. 왕을 섬기고 곡식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근데 이게 망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종교고, 그 다음에 천도교, 원불교고, 그 다음에 뭐 대순진리교, 뭐 증산주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JMS 이런 거, 우리나라 뿌리가 그렇게 있다니까요. 지난주까지는 저기를 했어요. 국내 독립운동을 말씀드렸고, 거의 이제 종교운동이었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33인이 3.1운동을 했다,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왜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종교운동이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종교운동으로 바라보면은 왜 33인이 모였고 그들이 다 종교의 지도자였는지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3.1운동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에 뭐가 없었어요. 이모군란 이후로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력투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의병투쟁 막 있지만은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쳐요, 국내에서 무장투쟁은. 그러니까 동학농민 이후로는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가만 놔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얘네를 냅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에서는 저번에 시간에 봤듯이 다 학살해버리고 그냥 뭐 만세 운동만 하면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 어디로가? 조금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망명을 가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생긴 거예요, 19년 이후에. 물론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그래서 원래 지난 시간에 고종이 망명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 세력들하고 그 망명하려고 했는데 고종이 죽어버리니까 이 세력들이 해놓은 건 있는데, 황제가 어쨌든 간에 이 조금 배운 사람들하고 같이 망명 정부를 세웠다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하나로 합친 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고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이 어디로가? 만주로 가는 거예요. 만주는 뭐가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종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요 사람들이 다 대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김좌진 청산리대처 봉오동에 누구였죠? 홍범도. 이제 대한독립군 창설하고, 이제 여기서 두 개 전투 정도는 전투로 이겨요.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국지전으로. 그래서 이게 유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이 피해줬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피해줬으면은 독립을 했겠지만 그냥 전투에서 이긴 거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전투는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하고 싸울만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모여가지고 대한독립군을 창설을 딱 하고 이제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러시아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누가 대빵이냐 이렇게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참변이라고 해가지고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무장투쟁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제가 예전에 하나 했는데, 일본이 여기다가 뭘 세우려고 그러냐면은 만주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쫓겨나서 일로 갔는데,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러시아도 여기에다가 이 만주국에 일본은 유대인을 데려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러시아는 유대인 자치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 다 유대 자본을 끌어들여서 자기네 전쟁 자본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맥락을 빼면 일본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뭐해? 이주시켜요. 그게 고려인 이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카자흐스탄에 간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의 시신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 다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그게 고려인 이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안 돼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만주에서 무력투쟁했다고 하는데 20년 이후로 끝나버렸습니다. 없는 거예요. 자, 대종교가 1909년에 당군교로 창시가 돼요. 그전에는 이제 이 당군교는 동학운동에서 내려온 뿌리거든요. 그 뿌리가 이제 동학운동 실패로 인해서 나철이라는 사람은 이 나라에선 안 돼. 그래서 여기로 가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를 본사로 놓고 동서남북으로 지사를 만듭니다. 이게 대종교의 창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무장 독립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대부분의 무장 독립 운동은 이 종교에서 시작합니다. 대종교.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이 서도본사 쪽으로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와요. 상해 임시정부로 들어오면서 뭘 만드냐면은 개천절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일이 10월 3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매년 10월 3일에 행안부에서 개천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다 대정교에서 온 집단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에 다 들어가 있죠. 신흥무관학교, 그다음에 정서, 국로궁정서,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대종교에서 우리나라가 이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고종이 망했잖아요. 고종 자체가 무슨 국가였다고요? 유교 국가고 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종묘 사직이 뭐냐 그랬을 때 종묘는 국가 왕의 그 혈족들을 기리는 거고 제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직은 곡식 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왕에 속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는 곡식에 속해 있던 게 조선이다. 망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망한 거예요? 그 유교가 망한 거예요. 우리가 유교의 실체를 모르는데 그냥 간단해요. 왕을 섬기고 곡식을 가지고 배불리 먹자. 이게 유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망했잖아요. 망하면서 이제 뭘로 바뀌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종교고, 그 다음에 천도교, 원불교고, 그 다음에 뭐 대순진리교, 뭐 증산주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JMS 이런 거 우리나라 뿌리가 그렇게 있다니까요. 정신적인 당군이에요. 당군, 환웅, 환인 뭐 이런 거 다 나중에 제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는데 정리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건데 뭐가 있냐면은 조선 중기에 북학과 서학이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정도령 사상까지 들어오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펼쳐져요. 이 민족 종교가 1909년부터 20년까지 수십 개의 종교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백백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사상가들이 왜 나오고 다 누구예요? 다 정도령이야. 내가 정도령이다. 그게 이제 기독교랑 이렇게 딱 만나면서 뭐가 돼? 정도령이 아니라 재림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걔가 문제가 아니라 서양에서 온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접목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의 사상적인 기반을 다졌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 따져보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뼛속까지 있다니까. 집단적인 무의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 할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야. 이거는 그냥 제가 살면서 이게 정리된 건데. 그리고 같이 올라오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모두 같이 잘 살자거든요. 이게 얼마나 매력이 있었냐면 조선시대에 억압당하고 살았잖아요. 일제시대에 억압당하고 살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평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만족시켜주냐면은 공산주의가 만족시켜주는데 그 전까지 1919년까지의 사상은 서양에 있는 것을 끌어들이면서 이 프랑스 혁명이 모델이었어요. 그 혁명의 모델이 프랑스 혁명이었단 말이야. 근데 언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뀌죠. 그리고 이게 정립이 돼서 언제 들어와요? 20년대 후반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거 끝나고 3.1운동이 우리는 이거를 성공으로 가리키면 안 돼요.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3.1운동이 일어나서 뭘 바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관심을 가진 건 맞는데 우리는 계속 지배하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혁명 모델을 생각하다가 이 혁명 모델을 생각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게 이거잖아요. 그게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광복하고 계속 70%의 인구가 그냥 공산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오는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 옳다라고 딱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사상을 가졌을까를 생각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 민족을 죽여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안 받아들이면은 이해가 안 가. 왜 공산주의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깔려 있냐? 그것도 이제 정도령 사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천주교에서 얘기했던 게 뭐야? 신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라는 그 평등의 개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왜곡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의 왜곡인 거죠. 여기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때에 있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지 않단 말이야.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1920년대로 가가지고 왜 이걸 믿었어? 이걸 믿는 거 어떻다고 왜 죽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게 뭐랑 똑같아요? 종교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개념으로 봐줘야 돼요. 종교적인 개념에서 사상이 탄생하고 그 사상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은 없고 그냥 사회가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 그래서 이 서양 사상이 언제서부터 지금의 모던 시기를 만들었냐? 종교개혁부터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보는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에요. 옳다고는 모르겠지만 이런 하에서 부라는 것도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경제사로 봤을 땐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사상이 이제 생겨요. 왜냐하면 유교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교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지역적으로 편향 색깔이 있습니다. 여기는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이쪽이 이제 기독교 사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창호나 조만식 같은 사람들이 이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양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승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래 이승만이 이제 양반 쪽이었으니까 이렇게 했고 이쪽에는 이제 호남 쪽에는 이제 원래는 영국 보수의 어떤 사상을 좀 받아들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지만 그다음에 충청권에서는 사회주의자에서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유명해진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대구 영남에서는 이 박상희가 누구냐면은 박정희 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원래 성리학으로 가고 서당이 많았었어요. 이쪽에 이게 뭘로 사회주의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인문학 쪽에 어떤 그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쪽은 수렴을 마르크스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주의로. 다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은 제주에는 거의 80%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돼. 우리나라 전체가 한 70%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당시는 맞아요. 뭐가 없었으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에 대해서 이때 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적이 누구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겼기 때문에 소련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언제 이게 바뀌었냐면은 1945년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소련이 이제 자기가 그 위성 국가들을 다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공산화 시키면서 그게 서구의 자유주의와 대립이 일어난 거지. 그 전까지는 지금 나치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 일본이 물러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되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죠. 이때 기독교가 대부분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7, 80년대에 기독교가 되게 왕성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생각이 많은데 이때 없었어요. 그래서 1920년대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유학생들이 들어와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유럽에서 유학하고 일본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공화주의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고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하고 대치가 되는데 우리 아직도 공화주의가 뭔지 모른다니까. 복잡한 유럽이나 미국이 돌아가는 그 공화주의의 어떤 것들은 되게 복잡한 시스템인데 공산주의하고 딱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너무 쉽죠. 잘 살면 돼. 이렇게 된다고. 저기 공화주의 그러면 공화주의가 뭔데? 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잘 살고 뭐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시장 경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제가 볼 때는 지식의 영향이 안 됐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은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계몽 운동은 계몽 운동대로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쪽에서 애국 계몽 운동이 쭉 오면서 외국에서 들어왔던 유학파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치주의 노선이라고 생겨가지고 일본 보러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 대신 너네한테 협조해주니까 우리 건들지 마에 이게 형성이 돼요. 왜냐면은 20년 동안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 일본을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좀 우리의 믿음 갖고 잘 살게 좀 해줘 하고 타협을 하는 게 이제 천도교하고 기독교예요. 우리가 신사참배는 할 테니 건들지는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고신인가 이쪽에서 기독교 쪽에서는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다 가지고 되게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부산 쪽에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산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기독교의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저기 6.25 때 이렇게 부산 쪽으로 많이 가면서 사람들이 그쪽에 정착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때 1937년이 되면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전에 뭐 하냐면은 1932년에 이제 우리는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중국하고 연합해가지고 여기서 난리를 피는 거죠. 난리 버거지를 피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32년 3년 해가지고 막 우리는 광복한다 하고 막 난리를 피니까 이제 일본이 어떻게 돼?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여기를 싹쓸이 합니다. 싹쓸이 해가지고 이제 끝나. 더 이상 만주 30년 후 초반 때 모든 게 다 무정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중국도 가만 안 놔두겠어. 근데 이게 좀 오판이었는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아니면 전쟁 물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누구를 건드려요? 석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석유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이때는 석유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동을 가야 되는데 여기 누가 있어요? 필리핀이 있는 거야. 이때 필리핀은 누구 거예요? 미국 거지. 그거를 그냥 지나가려니까 미국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이게 짜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하는 거야? 진주만을 폭격하고 태평양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받은 모든 것 때문에 함대가 굉장히 셌었어. 이게 저번에 얘기했던 거야. 일본, 한족, 몽골, 조선, 만주 해가지고 5개의 민족에다가 누구를 더하려고 했냐면은 유대인을 더해서 여기를 유대인 자치구로 만들려고 했어.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나오는 거야. 하얼빈이라는 게. 그래서 하얼빈에다가 수도를 두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뭐 하면서 독일하고 손잡으면서 독일이 유대인들 다 죽여라 된 거야. 그래서 이 계획이 백지화가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45년에 루즈벨트가 핵폭탄 터지기 전에 얘기합니다. 야, 우리 여기다 유대인 만들어줄 테니까
협상하자,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그랬더니 싫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5년에 끝나죠, 전쟁이.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 빠지니까 이제 오족으로 다시 간 거야, 바로. 이게 교과서에는 나오는데 약간의 음모론이라 생각해가지고 싫지는 않습니다. 육족이나 아니면 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이제 뭐 하냐면 40년이 되면 대동아 공영권이라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다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양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진주만 때리고 이제 오족협파, 유대인 빠진 5개를 우리가 잘 화합해서 아시아가 세계를 정복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다 먹자, 이렇게 다 먹자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권총 자살로 갖다 미수해가지고 다시 사형받아 죽어요. 그리고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얘를 죽였기 때문에 일본에 감정이 없는 거야. 미국은 해결할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몸만 있는 거라고요? 힘은 없으면서 분노만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지. 이제 지난 거니까 어느 정도 화해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지.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이겨가지고 목을 베든지 지금이라도 전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면 국제에서 소외당한다니까요. 이미 국제에서는 얘 죽인 걸로 끝났어요. 그래도 독일은 두고두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두고두고 미안하다고 하죠. 미안하니까. 그리고 미안해야 계속 거래를 하지. 얘네는 뭐였냐면은 유럽 미안할 이유가 없죠. 누구한테만 미안하면 돼? 아니요, 미국한테. 우리나라는 약하니까. 우리한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미국이 도와줘라 해서 일본이 좀 이렇게 도와준 거지. 일본은 누구만 바라고 있어요? 미국만 바라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때 뭘 했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소총이라도 들고 가가지고 천황 머리에다 대고 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무력이 안 됐다니까요. 만약에 진주만 안 건드렸으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하고 계속 부딪혔겠죠. 그거는 만약은 없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임시정부나 독립군 데리고 자꾸 알짝알짝 되니까 일본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쭉 한 게 이제 이런 태평양 전쟁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땅입니다, 이게. 1939년 일본 땅. 이 빨간 게 다 일본 땅입니다. 일본 땅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뉴질랜드까지 오고, 예. 1937년에서 42년까지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여기까지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42년에서 45년까지는 이제 계속 미국하고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네덜란드, 영국이 땅 따먹기 하고 있는데 일본 혼자서 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호주 뭐 이런 데하고 혼자 맞닿아 있던 거죠. 이걸 보고 있는 한국인들은 독립에 대한 꿈을 꿨을까요? 저는 내 나라 이거를 지켜보고 있다면 와, 일본을 독립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장 독립군 이미 다 여기 끝났는데 미드웨이 해전에서 뒤바뀌는데 그 전까지 어땠냐면은 항공모함 8대요. 미국이 3대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거의 다 날아갑니다, 항공모함이. 요거는 미드웨이 해전사만 좀 쳐다보면은 금방 나오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상대가 안 되죠. 일본이 요거 다 합쳐도 안 돼요. 태평양에서는 짱이었던 거지. 그래서 요거가 끝나면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이 유명한 겁니다. 원자폭탄 2대 맞고 끝났어요. 아직까지도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전쟁한 나라. 이거를 어떻게 이기냐. 건국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건국하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의 공화국에 관한 얘기는 조금 할게요. 좀 위험하긴 하지만 정치적인 색깔 좀 배제하고 최대한 배제하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다음 주에 할 게 이제 4.3 사건이나 이런 거 좀 나오거든요. 민감한 걸 민감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제가 계속 뭘로 보라 그랬어요?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와야 돼요. 이거를 우리 민족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있다가 해방된 나라에서 무슨 자치력이 있어? 그냥 속국으로 살았던 이 나라가 일본이 싹 빠져요. 싹 빠지고 나면 이 나라는 통치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이게 통치해가는 과정이 이렇게 정리가 돼갔구나라고 하면은 이해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형,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은 거 이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관심이 하나도 안 가요. 국가 관점으로 한번 보고 아픔은 아픔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같이 아파해주고 그런 와중에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이런 감정으로 가야지. 아팠겠구나가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이 뭐야? 그게 이제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역량이 안 됐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자꾸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못했다 이러니까 그 누구를 찾는 거야. 지금 실체도 없는 누구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진짜로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 찾아서 진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이한용 때문에 못했냐? 그거 아니거든요. 이한용 때문에 망했냐?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못했다. 그 정도 능력이 없었고 그냥 누구라도 그 자리에 갔으면 그렇게 됐겠다라는 이해를 하면은 너무 많이 처먹었어. 이게 좀 덜 처먹지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도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거를 비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가 생겨? 공공의 적으로 자꾸 두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까처럼 그냥 그 태평양 전쟁 계획했던 그 놈만 죽이면 되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가요? 그때 9.11 테러가 있어도 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빈라덴 죽이니까 끝났잖아. 걔네는 끝났어. 이거를 한 놈이 누구야? 쟤야. 쟤 죽이자. 끝. 죽었으니까 끝이에요. 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도 있을 때 다 쳐들어가서 결국엔 누굴 죽였어요? 후세인 죽이고 끝났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뭐해? 끊임없이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가지고 친일파였니 아니었니? 그 사람 미국인들이 빈라덴 도운 사람이 누구야? 거기다가 무기 팔아먹은 사람 누구야? 해가지고 끝도 없이 잡아봐. 지금까지도 계속 죽여야 돼요. 근데 걔네들은 빈라덴 죽이고 도조 히데키 죽이고 끝이야. 책임자만 죽이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끝났다 하고 모두 끝난단 말이야. 오바마가 왜 그때 그렇게 박수를 받았어? 빈라덴 죽여서 그래요. 빈라덴 사살하고 나서 이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친 거라고요. 그 진영을 떠나서 민주당이냐 공화국이냐 아니라 죽였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된 거야 그때. 근데 우리나라는 누굴 죽여야 되지? 없어요. 우리나라 그냥 그러니까 누굴 죽이는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죽이는 거야.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친일파가 나오는 거야. 친일파 어쩌라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친일파하는 사람 어떻게 할 건데요? 먹고 살지 말았어야 돼. 너네는 그때 죽었어야 돼. 일족을 멸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도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인데 지금 출산율도 없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죽여가지고 뭐 하고 살 거냐고. 그러니까 자꾸 이 분노만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사를 보면서 감정을 빼라. 왜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는가. 자녀들한테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까지 왔어. 다음 시간부터 뭐예요? 뭘 할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국가를 하나 운영할 수 있을 체제도 아니었다라는 거에 전제가 없으면은 이거 못 본다니까요. 근데 경제 대국을 유지한 거는 미국, 독일하고 일본을 딱 심습니다. 왜 심었냐 하면은 소련 때문에 심은 거예요. 소련하고 대치점을 잃었잖아요. 그 지리적인 역할이 누구였어요? 일본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하게 갖고 오거든요. 그게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봐요. 우즈베키스탄 지금 2년 동안 견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해줄 수밖에 없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나토와 미국이 안 도와줄 수 없게 지금 판이 된 거라고. 만약에 걔네들이 그냥 항복하고 끝냈으면 러시아로 편입되고 아프가니스탄처럼 끝났어요. 그냥 미국이 우리는 못 도와줬어. 베트남처럼 어쩔 수 없었어. 얘네들 민족성이 안 돼. 이렇게 끝나려는데 얘네가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 물자를 여기다가 퍼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거 대단한 거예요. 기밀 문서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내용 보면은 우리나라가 군수 물자를 생산을 해서 미국에 주든지 빌려주든지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못해요. 왜 그러게요? 이 45년 이후 냉전 이후로 소련 붕괴되고 다 군비를 감축시켰어. 근데 누구만 지금 군비를 생산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왜? 북한이 적이니까 계속 생산해. 그러니까 폴란드에도 수출하고 미국에도 빌려주고. 이걸 보고 있는 러시아가 화가 나는 거야. 저 새끼만 없으면 미국이 못 도와주고 내가 계속 해볼 텐데 이런 식으로 가. 그러니까 지금 뿔때가 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도 이제 고민하는 거야. 대만 침공해야 되는데 한국이 저 정도에 있어?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이랑 잡고 북한 밀고 만주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 만주가 위협이.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혼란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였는데 이게 안 되는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 역사를 알아야 돼. 우리는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졌냐. 그래서 6.25가 아프다가 아니라 6.25 때문에 분단 때문에 이 정도 강국이 됐어? 나는 핵폭탄 없고 뭐 몇 가지 이렇게 첨단 무기만 없으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떠도 우리나라 이길 것 같아. 왜냐면은 생산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첨단 기술의 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계속 안 놓고 있는 게 첨단 시설이고 지금의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정점으로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제가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다가가자. 우리나라 역사는 너무 감정적이고 당군 만세로 가고 있다.